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정액수가 같은데요.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올해 4월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 재평가의 결과는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부분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이후에 이제 이 내용을 봤더니 현업에서 느끼기에는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협회가 바라는 재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슬라이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정액수가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걸 말씀드리면 치료재료인데 치료재료라고 부르기 어렵다라는 걸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제가 이제 다른 그 협회지에다가 그 정액수가에 대한 기고문을 실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뭐 약간은 우스꽝스럽게 약간은 아이스 브레이킹 하도록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었냐면 홍길동전에 보면 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뭐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치료재료 리스트에 있기는 하나 치료재료를 보기는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갖기는 어려운 그런 제품이 정액수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재료라고 하면 치료재료 급여, 기급여, 상한금액 목록표에 리스팅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저기 나온 것처럼 업체별, 품목별, 일회용, 재사용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서 별도의 제품들이 다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코드를 가지고 있고 별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일반적인 이제 치료재료가 별도 보상되는 기준이죠. 그런데 이 정액수가는 이와 반대로 업체별, 품목별, 일회용, 재사용과는 관계없이 그냥 어떤 수술을 할 때 묶음 금액으로 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하나하나 분류하지 않고 그냥 한 대 묶으면서 금액 얼마 그래서 이름이 정액수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액수가는 현재 치료재료급여, 기급여, 상한금액 목록표에 리스팅이 되어 있기는 한데 N분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시쳇말로 N코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N코드가 정액수가에 해당이 되고 이들은 개별 보상이 되지 않으면 뭉뚱그린 금액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정액수가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한마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액수가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는 많은 이들이 정액수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복강경화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부터 안전나비층까지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정액수가에 앉아 있는데 다만 이 정액수가들이 모든 제품들이 동일한 기전이나 동일한 사유로 리스팅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저 제일 앞에 있는 3대경,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저 3대경에 해당되는 치료재료 비용에 대한 것들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치료재료의 정액수가들은 그 처음의 기원과 사유가 다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신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평가의 그 스콥이 조 3개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3대경에 대해서 정액수가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테이블은 굉장히 큰데 들어가 있는 정보가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규격, 단위, 제조사, 재질, 수입업소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공란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품명과 상한 금액이 나와 있을 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요 밑에 나오는 이 붉은색 표시로 된 치료재료 리스트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별이 보상되는 치료재료 리스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 각각의 항목들이 가득 채워져 있죠. 이 뜻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의 품명, 예를 들면 캔슬러스 스크류, 블라킹 스크류 저런 하나의 제품들이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고 걔들의 재질은 어떤 거며 규격과 단위가 이러하고 그래서 이 제품 하나에는 별도의 코드를 가지며 그럴 때의 상한 금액이 77,230원이다라는 게 정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정액수가의 경우는 저 부분이 다 빠져있죠. 빠져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한 개의 제품을 해당하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여러 제품을 갖다가 저 한 코드로 청구를 시키기 때문에 품명을 보셔도 일반적인 제품 이름이 아니라 무슨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비용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이 사용되더라도 그냥 복강경 때 쓰는 건 23만 6천 원, 관절경에 사는 건 32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거죠. 그리고 이것은 2006년도에 최초 이렇게 등재가 됐습니다. 그럼 저 수술들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어떤 거냐? 라고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각 시술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경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관절경 수술을 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한 수술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짚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지는 것도 필요하고요. 튜빙 세트로 해서 셀라인을 넣는 것도 필요하고요. 잘라내는 것도 필요하고 뚫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코드 32만 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제품들이 어떤 거다라는 걸 전부 다 명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실평원과 복지부에서 이 정액수가와 관련해서 재평가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내용을 보시면 2006년도에 최초의 문제가 되기는 했는데 한 번도 무언가의 개선이나 개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치료제들은 재평가를 여러 번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율 변동에 의해서 그 상한 금액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간이 바뀌게 되면 $1 환율에서 구간이 바뀌게 되면 2%씩 그 상한 금액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정액수가는 거기에서도 배제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뭉뚱이 금액을 청구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일회용 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회용 제품들이 원래의 사용 목적과는 맞지 않게 재사용되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감에서도 2018년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윤 의원님께서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들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내용들을 검토하기 시작해서 이러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일단 정액수가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연구 용역이 나왔고요. 업체들에게는 당시에 가장 이슈가 많고 문제가 되었던 관절경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청 연구가 나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일 연구 두 개를 가지고 2년 연속 이렇게 연구 용역에 나가는 케이스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됐던 이유는 정액수가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고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해에는 그러면 여러 가지 정액수가에서 3대 경우 관절경, 흉관경, 복강경 3개에 대해서만 포커싱을 하고 다시 한번 연구해보자 라고 해서 두 번째 해에 연구를 다시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요 연구 용역에 해당이 되는 관절경, 복강경, 흉관경에 대한 자료들을 각 회사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어떤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격이 어떻고 특성이 어떤지들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여 검토를 길게 하시고 올해 4월에 관절경, 복강경, 흉관경에 대한 재평가안을 각 업체로 공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저희가 받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기자님들을 모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다면 23년도에 아마 적용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를 보시죠. 뒤에 결과를 보시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액수가에서는 사실 이슈에 대한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문제 제기 파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튼 이번에 주요 변경 사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액이 인상되었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두 파트였는데 하나는 금액이 2006년도에 한 번 제정되고 나서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파트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의 사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추적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이 내용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이 두 가지 파트가 있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심평원에서는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했다라고 해서 안을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 정액수가의 코드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5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걸쳐서 행위수가에 넣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조금 복잡한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테이블에서 보시면 실제 인상되는 금액은 이 파트가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1차 년도에서부터 5차 년도까지의 금액 인상분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관절경 파트에서 예를 들어드릴게요. 실제 32만 원에서 48만 4천 원이 됐으니까 16만 4천 원이 인상이 궁극적으로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을 여기다가 그대로 놓아주지는 않고요. 다만 이 금액 중에서 반 16만 4천 원의 반인 8만 2천 원을 현재의 금액인 32만 원에 추가해서 40만 2천 원으로 인상을 시켜주고 나머지 8만 2천 원에 대한 파트는 없애주는 건 아니고 그 금액을 보존해줄 때 어디서 보존하냐면 행위료로 만들어서 행위 포드집에다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금액을 다 행위에다 넣기 위해서 이 금액들을 4분의 1씩, 4분의 1씩, 4분의 1씩 줄여서 5년째 되는 해에는 정액수가 코드를 없애고 이 금액에서는 행위에서 4분의 1씩을 계속 추가해서 궁극적으로 이 48만 4천 원은 5년이 되는 해에는 행위 비용으로 다 포함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저희처럼 이 일을 맨날 하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정액수가의 금액이 올라갔다라는 입장에서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받고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치료제료의 사용에 확인이 불가되고 또 일회용 제품의 일회용 사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2006년도에 정액수가가 나오고 나서 2018년도에 국감까지 정액수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의 가장 기본은 정액수가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해결 안에서는 사실 구조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었죠. 저희가 이야기하는 어떤 구조적인 해결은 사실 별도의 제품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도 금액이 조금 인상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어떠한 치료제료가 얼마나 몇 개씩, 심지어는 전체 10개가 있다 보면 그 중에 10개 중에 5개가 사용되고 있는 건지 1개가 사용되고 있는 건지, 그러니 더더군다나 어느 회사에 어떤 제품이 사용되는지는 전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결된 부분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역시 구조적인 이유 때문인데, 어떠한 제품을 몇 개 사용하더라도 여튼 정액으로 구성된 32만 원, 23만 9천 원만을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놀라운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업체들은 이 제품을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도입을 시켜도 저희가 청구되는 그 금액 자체는 23만 9천 원, 32만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 더 좋은 제품이 나오더라도 이 제품을 갖다가 런칭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신규 제품 도입의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생각하는 위신은 어떤 거냐? 너희가 이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냐를 마지막 단에서 말씀드리면 저희의 재원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고요. 단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근치적인 해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모델이라고 적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액수가에 있는 각각의 제품들을 전부 다 별도 보상시키면 다른 치료제들처럼 어떠한 제품이 몇 개에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전부 다 청구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가장 바라는 부분은 저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심평원 쪽에 서 있는 건 아니지만 심평원 선생님들과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이 정액수가 작업과 피드백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제품들을 별도 보상하는 건 굉장히 어렵구나,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구나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를 생각해서 만든 것이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관절경, 흉관경, 복강경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물론 다 중요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크리티컬하고 얘는 무조건 일회용만 써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제품들인데 걔들이 있다면 프라이오리티를 결정해서 먼저 개별 보상을 시키고 나머지들은 지금의처럼 묶음 형태로 가져가되, 그러면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 추적성이 똑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 보상을 시키지는 않지만 그들을 목록화시키자는 겁니다. 목록화라는 건 아까의 치료제로 리스트처럼 어떤 회사의 제품이 어떤 거고 그리고 그들의 치료제로 코드는 어떤 거야 라는 거는 결정을 해주고, 다만 이들에 대해서 별도 보상이 되는 건 아니라서 금액을 정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게 별도 보상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목록화를 시키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목록이 되어야지만 심평원이나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병원에서 어떠한 제품이 어떠한 코드가 쓰였는지를 적어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치료재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몇 개 사용되는지, 일회용은 잘 사용될 수 있는지 그 근간을 마련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나마 정액수가에 대해서 정액수가는 어떤 것이고 이번에 재평사안은 이런 결과였으며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현을 드렸다시피 제품에 대한 별도 보상 아니면 적어도 목록화를 마련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아마 그 바이폴라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술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어떤 조직을 지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흔히 고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고 관절염 같은 데 많이 사용되는 두 개의 전구를 가지고 있는 바이폴라 원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작은 전극 같은 거를 앞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텅스텐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얇기 때문에 마치 저희 옛날에 필라멘트 전구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하다 보면 끊어질 수도 있고 끊어지다 보면 몸속에서 볼 수도 있고 그런 제품이 만약에 일회용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재사용이 되다 보면 당연히 물리력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재현드린 것처럼 만약에 정말 크리티컬한 제품이 별도로 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뭐 업계의 그 공통된 의견이긴 한데 관절경에서는 그러한 제품이 첫 번째로 별도 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립니다. 실제로 사용 여부는 확인을 못하지만 병원 내에서 묘기를 통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인가요?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밸리데이션이나 베리피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떤 사용 목적에 따라서 몇 번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사실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것들을 여기는 지금 보험과 관련된 업무긴 하지만 식약처에서 검토를 하죠.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 제품은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고 혹은 이 제품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라는 걸 결정지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어서 허가를 받고요. 그러면 그 제품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 제품을 연료해서 써도 큰 문제가 없을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드리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잠시 바랍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딴에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 업계가 원하는 쪽의 방향으로는 나오지 않아서 숙박에서 그걸 이끌고 있는 그 국가대항부터 굉장히 좀 죄송한 말씀인데 굉장히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의견서도 많이 제출을 하고 신통원에 가서 설득도 하고 저희 제품의 구성이나 관련 업체들에 대한 어레인지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정형외과를 신통원 입장에서 굉장히 파악하시기가 어려운 게요. 일반적인 경우랑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일반 치료제를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치료제에 대해서 가격 인하를 하거나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신평원은 메일을 간단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치료제료는 그 제품에 대한 회사 이름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정형외과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절염에 해당되는 치료제료 이러면 도대체 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서부터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처음에 어느 회사에서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돕고 같이 피드백을 드리고 또 방향이 약간 다른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고 계속해서 사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 업무를 2018년부터 맡고 있는데 그 이후로 신평원의 담당 선생님은 대본이 다 없었거든요. 팀장님이.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이 업무를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업계가 원하는 쪽의 방향이 아니고 또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그 정도면 대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장에 있는 기자님들한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있는지 몇 해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추적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보상 안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록화를 제안을 드리기보다 이렇게 어떠한 치료 재료가 적어도 어떠한 제품명으로 어떠한 회사의 제품이 사용이 되는지 정도는 추적이 가능해야지 추가적으로 이 제품이 재사용이 되는지 허가사항에 맞게 사용이 되는지 정도가 추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셨어요. 궁금해서 법률화가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요 의료기기 협회 소속된 회원들의 주요 공급처에서 네. 그 각자 회사에서 몇 개 정도의 제품 생산량이 나왔을 거고 그런 것들이 모두 목록화가 된다고 하면 그게 몇 천 단인지 만 단인지 대충 어바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목록화를 하시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시나요? 네, 솔직히 그거에 대한 많은 저희가 아이디에이션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검토하지는 않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몇만 단위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각 병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제품의 종류는 보통 한 6개에서 8개 정도 되거든요. 각 병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뭐 수만 회사가 되지 않는 한 그 정도의 개수는 아닐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단위에서 100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그 목록화를 하게 되면 네. 여러분 처음 말씀하신 게 2006년도에 이제 적정수가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을 때 네. 그때 분명히 목록화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걸 택하지 않았던 복지부나 심평원의 입장이 여기서는 뭐 그냥 초안이 발표됐다고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그 그 바닥에 깔린 입장은 아직 저희가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그렇게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에서 그렇게 20년, 15년 가까이 끌고 나가는 입장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목록화를 섣불리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이해되나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목록화를 하게 되면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긴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그 목록화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물리적인 방법이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수술 현장에서 그 목록화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그 일회용 제품들을 사용 여부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 어떤 시간이 좀 많이 들까요? 일단 먼저 말씀 주신 거를 답변드리면 2006년도에는 분명히 저 제품이 저 코드가 만들어질 때 분명히 그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이걸 잘못 만들었어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 당시부터 20년 정도, 15년, 20년 정도 동안 계속해서 나온 동안에 왜 그러한 논의들이 일어나지 않았냐라고 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봐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업체 측에서나 아니면 일부 어떤 그 이제 기관들에서 이 제품들이 실제로 재사용이 되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어떠한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는데 얘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작은 목소리는 있었지만 본격적인 내용은 사실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국감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돼서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처음부터 목록화를 주장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원하는 부분은 별도 보상을 사실은 근단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결과안을 놓고 보니 그 부분은 하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심평원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나하나 보상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부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서 그렇다면 차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적어도 별도로 보상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몇 개가 사용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목록화에 대한 부분을 제언에다 넣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주신 걸로 답변드리면요. 일단 지금 이 저희가 말씀드린 목록에 대한 코드는 그 치료제를 증류에 대한 코드인데 이미 임상 현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어떤 수술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본인 자체의 코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목록화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상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뭐 임팩이 있는 큰 추가적인 시간을 더 드리거나 하는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허가된 사용 목적에 맞게 그리고 사용된 횟수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관리가 임상 현장에서부터 돼야 되기 때문에 목록화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 보면 임상 현장에서는 밖으로 공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그 수술방 관리를 차원에서 목록화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다 현장별로 돼 있다는 말씀이죠. 내부 관리로 당연히 그거는 예를 들면 어떤 그럼 그 목록화의 통일과 내부의 공표와 관리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각 수술방마다 관리는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일된 기준으로 외부로 공표되지는 않고 있다. 그 병원에서 원대 코드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보험을 존재하는 분들은 이제 보험 코드라고 하고 원대 코드라고 별도로 적습니다. 병원에서 왜냐하면 재고 관리, 입출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사입하는 모든 재료와 모든 약제는 다 원대 코드를 갖고 있고 그것들을 다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대 코드는 당연히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일회용으로 사용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정부에서도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식적으로 고시해야 될 목록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문제. 병원이 안 하는 거를 추가로 다시 리스트업을 하고 다시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의 영역은 저희가 이게 사실상 이게 청구 코드로 쓸지 안 쓸지에 대해서는 그건 나중에 심평원하고 협의가 돼야 될 문제고요.
실제로 이제 모든 치료제료는 분계된 부분은 전부 다 코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정액 추가 자체는 이 자체가 하나로 뭉친 세트로 돼버리고 보니까 이 자체에 뭐가 있는지를 그리고 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여지까지 안 된 걸 갖다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자. 그래야 유통이라든지 어떤 이런 모든 그 다음에 쓰여야 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지. 사실상 이걸 가지고 이대로 그냥 묻고 나가기는 좀 너무 지금 이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개선이 필요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겁니다. 네, 다른 기자님 질문.